가등기, 가처분 등기 두 가지를 볼 건데,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가 세 개를 꼽으라면 가처분 등기, 신탁 등기, 가등기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가등기, 가처분 등기, 신탁 등기 전부 다 보시는데요. 가등기 2월 달에 한 것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월 달에 뭘 했느냐면 가등기 요건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가등기 요건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까?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까? 세 번째,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 가능하다고 했죠. 순위 보존의 필요성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두 번째,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 그거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 빼고 오늘 나머지 가등기 싹 할 생각이에요. 출제될 만한 거. 이것도 좀 어려운데 오늘 어려운 것만 하시네요. 그래도 가등기의 개념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했고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입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겠죠.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채권의 일종이죠. 이 상태에서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요거는 제1매매, 제2매매. 이 제2매매는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유효합니까? 유효하다고 했죠. 왜? 갑의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병이 경쟁이 붙은 것이고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선이에요. 따라서 이 제2매매는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범죄가 개입됐다면, 예를 들어서 적극 가담했다면, 요청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때 안에서 무효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이때 을이 갑에게,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여기 유효하니까 등기도 유효하겠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매매 계약을 누가 먼저 체결했습니까? 을. 대금도 상당한 부분 넘어갔죠. 대금도 먼저 지급한 자는 누굽니까? 을. 따라서 을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을을 보호할 장치가 바로 이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 임시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놨는데 이를 가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담보 가등기라는 것도 있죠. 이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는 등기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담보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래의 등기를 하게 되면 잔금을 지불하면 본래의 등기하겠죠. 그러면 이 본래의 등기를 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면 이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등기예요. 따라서 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이 가등기는 효력이 하나밖에 없어요. 순위 보존의 효력. 그러면 가등기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등기는 효력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어느 시점에 나타납니까?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날 겁니다. 정확하게는 접수 시점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요게 먼저 이루어졌고 요게 나중에 이루어졌다면 을이 순위가 1순위가 돼버리니까 이 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순위자가 되죠.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돼버립니다. 다시요.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건데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본등기 시점.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가등기 시점. 따라서 가등기권자가 병보다 앞선 순위로 결정이 되니까 요 을이 마치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라면 이 등기는 소유권이 없는 자가 해준 등기나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가등기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겁니다. 즉, 이 가등기는 원칙이 뭐라고요? 공동신청입니다. 원칙이 공동신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명령은 이 신청 절차에 나타납니다. 이 신청 절차에서 가등기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독 신청에 의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첫 번째,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승소한 등기 관리자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정본을 첨부하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판은 세 가지 종류의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은 어떠한 재판이 있느냐면 첫 번째 판결이라는 재판이 있고요. 두 번째 결정이라는 재판이 있고 세 번째 명령이라는 재판이 있는데요. 이 명령이라는 재판은 법관이 하는 재판입니다. 법관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법원이 하는 재판입니다. 이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결정도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은 이때도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그러면 이 판결과 결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이 판결은 원고 피고 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때 법원이 내린 판단을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즉 원고와 피고 두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판결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결정이라는 재판은요. 원고 피고가 없습니다. 대립되는 두 당사자는 없고요. 누군가 법원에 뭔가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누군가 법원에 뭔가를 신청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결정이라고 불러요. 이때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결정에 해당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등기의 진정성이 결정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고 평가해서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정본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에는 가등기라고 기록이 됩니다. 가등기라고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같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가등기만 갖고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